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7월 16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S5일 장중에 S5일이 6%, 현대차가 거의 3%, 그 다음 현대글로비스도 거의 6% 상승이 나오고, 외국인들과 기관, 오늘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특이사항 부분들은 없고 약간 관망세라고 할까요? 외국인이 지난주에, 오늘 빼고 지난주 3일 동안 거의 15,000계약 정도 선물 매수가 좀 짧은 기간 내에 집중이 좀 됐어요. 오늘은 뭐 1000계약, 뭐 전후에서 완급 조절 부분들을 하고, 현물도 그냥 관망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뭘 체크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부분하고, 이 시장에서 약간의 관망 모드 부분이 있을 때, 아까 뭐 S5일이라든지 현대차,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반등을 이끈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슈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매주 항상 보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슈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번 주는 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외국인들이 선물한 15,000계약 정도 전후 매수 부분들 하면서 뭘 체크하려고 하는 흐름 부분들이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두 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간 브리핑에서도 미리 예고를 좀 드렸던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 17일과 18일, 그 다음에 연준 뭐 페이지북이 있는데 일단 연준 의장 우회 보고서 17일과 18일에서 금리 인상 속도의 어떤 뉘앙스 부분들과 그 다음에 미국 경기 의회 보고서에서는 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이미 표명이 됐는데, 보고서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회에서 코멘트를 할 때 그 뉘앙스, 방향, 어떤 단어를 쓰는가, 어디를 강조를 하는가, 여기에 이제 시장 투자자분들이, 그다음에 시장 투자자들이 또 포인트, 이 부분들이 좀 틀려주겠죠. 그래서 이걸 일단 체크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내일, 오늘 16일이니까 뭐 화, 수, 늦어도 수요일 전후 정도면 대략적인 윤곽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EU하고 16일과 17일 오늘 내일 이제 정상회담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중국은 내심 아침에 그 테슬라가 100% 합작사가 아니죠. 100% 지분을 설립할 수 있는 50만 대인가요? 50만 대 생산을 할 수 있는 투자를 결정을 했다. 근데 지분 자체 예전에는 뭐 49대 51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100% 외자 자본 투자 부분들 인정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무역 논쟁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BMW도 중국 합자사의 지분을 75%까지 상향하는 외자 제한, 계속 해외 쪽에는 투자를 들어올 때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 무역 논쟁, 뭐 지금 이제 소방서하고 뭐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서로 의견 조율 부분들 계속 좀 하겠죠. 거기에 이제 중국은 어떻게든 자기 아군이랄까 보다는 이제 편을 만드는 거겠죠. EU 쪽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걸 같이 하고 싶어 해요. EU 쪽에 무역 논쟁 상당히 문제 있다. 이런 합의문 같은 걸 이거죠. EU는 우리 편이다. 우리는 같이 한 배를 같이 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중국은 하고 싶은데 EU는 약간 부담스럽죠. 왜? 지난주에 그 나토 그 북대서양 회의 부분들 진행하면서 트럼프가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EU 같은 경우. 왜? 안보를 책임지는 주체가 누구냐면 미국이기 때문에, EU도 어떻게 보면 가운데서 이 양다리 예교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비 문제에 대한 뭐랄까요,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 너무 붙어버리면 안보 관련된 부분들이 또 문제가 좀 스크래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상회담의 어떤 코멘트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물밑 작업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괜히 트럼프를 건들면 안 돼요. 왜? 자동차 관세 관련된 공청회가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계속 이런 흐름 부분들이 가면서, 어떻게 이런 논의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향후 경기가 더 성장을 했을 때, 더 성장 속도 부분들 했을 때
각 나라마다의 가져갈 수 있는 쿼터지 파이가 틀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약간 일부분은 미국 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관망 부분들 수급상에 FMC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의회 보고 부분들 할 건가 이걸 체크하려고 하는 부분이 오늘 지난주에 또 낙폭과대에 따라서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죠. 하루 정도 숨고르기 부분들 진행하는데 여기 틈새에 외국인들과 기관의 움직임 부분들이 상당히 활동적으로 나옵니다. 종목군별로 따로 움직여요. 시장의 수급 부분들 그렇게 오늘 많이 들어온 건 아니습니다. 전체 다 외국인 기관도 보면 약간 관망세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었는데 올라가는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들 섹터하고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려요. 종목 장세이고 모멘텀 장세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SOL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낙폭이 큽니다. 이미 상당 부분이 다 그 주가 하락을 통해 가지고 선반영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정유주 SOL이라는 SK이노베이션의 반등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왔습니다.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제마진이 어떻게 되느냐의 주가의 움직임과 향후 뭐 실적의 기대치 부분들의 그 상단과 하단의 어떤 이 가중치가 부여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정제마진 부분들이 계속 떨어졌었는데 정제마진의 반등이 오름세로 시작했고 부진했던 그 정제마진 가격이 11월달 5달러 정도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북미 쪽에 정제설비 가동률이 정점을 통과해서 이제 꺾이는 쪽에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실적이에요. 실적. 현대차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정유주들은 정제마진으로 향후 실적 기대감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자동차 섹터는 밸류상으로 너무 저평가 상태이죠. 그러니까 저평가 밸류 부분하고 실적 기대감 부분들이 반영되는 쪽에 외국인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뭐 대량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 향후 실적 기대감 부분들이 있고 밸류의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몇십억, 100억 단위의 저가 매수 부분들을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거죠. 해외 시장도 그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도 보면 물론 나스닥은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다우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물론 지수가 조금씩 최근에 하락에 따라서 무역 분쟁에 따라서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은 반등을 할 때 지수보다는 뭐가 더 집중이 되냐면 종목에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순환매 흐름 부분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순환매 흐름 부분들이 나오세요. 하루는 금융주의 실적 기대감 부분들로 움직이고 어느 날은 IT 뭐 팡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좀 시장의 소외를 받았던 정유주들이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IT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선건설 이쪽 종목군들이 움직였었죠. 시장이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르게 움직여야지 나중에 허리군들이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들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수급은 이렇게 크게 많이 들어왔지만 주목 포인트는 저평가냐 아니면 실적 기대감 부분들이 있느냐. 어차피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뭡니까? 낙폭과대예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도래됐기 때문에 여기에 모멘텀의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이게 중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건 뭐 다음에 한번 하디슈로 한번 분석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트럼프하고 푸틴이 오늘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왜 이걸 뭐 트럼프 푸틴이 만나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그냥 주식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뭐 전 당구는 잘 치지 못하지만 이 쿠션이요, 3쿠션. 이 우리가 판 자체의 윤곽 부분들 그릴 때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죠. 저도 이제 거의 90% 이상이 완성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림 부분들이 거의 윤곽이 끝났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어떤 종목군에 어떻게 투자 부분을 하면 이것은
확률이 거의 90% 이상까지 올라가는구나 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졌고, 그 사례가 중형주든 대형주든 다 포함돼요. 그게 단순히 재무제표 이런 흐름 부분들이 아니라 거의 25년 동안의 주식시장을 보다 보니까 하나의 노하우가 결집된 거예요. 결집. 트럼프와 푸틴도 이 그림 조각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이것은 오늘 정상회담 부분들을 하는데, 이게 북한 관련된 부분도 있고 중동 지역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오늘 선물 보따리를 어떤 게 풀 것인가 예상 나온 거 있습니다. 시리아 쪽에 미군을 철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이란하고 관계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협력 관계 부분들을 끌어낼 것인가, 이런 논의 부분들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아무튼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부분을 한다. 그래서 이걸 풀어간다라는 부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식시장하고 보이진 않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더 크게 영향을 줘요. 그 윤곽 부분들 25년 동안 제가 이제 완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하루아침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좀 읽고 있는, 재밌게 보고 있는, 아마 근데 추천을 드릴까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책이 좀 두껍긴 합니다. 거의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시즌 1, 2 해서 아마 30까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유라시아 얘기를 좀 많이 드리죠. 유라시아 견문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지금 2권까지 나왔고 3권이 아마 조만간 출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신 분들은 뭐 술술술 익히더라고요. 술술 익히니까 그림도 많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코멘트 드려보면서 이런 걸 많이 읽어 두셔야지만 주식시장 보는 관점 부분들이 더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소음 부분들 생겼을 때 소음이 나오더라도 별로 신경 쓰잖아요. 땡큐 하면서 우리가 더 접근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각 자체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식시장, 특히 종목군 선택 부분에서는 이제 종전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됐구나라는 생각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이 트럼프와 푸틴이 어떤 선물 보따리 부분 풀 것인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10월 16일 마감 브리핑에서 한 줄 정리 이렇게 키워드를 하면, 외국인들은 이번 주 파월 연준의장의 보고서를 보고 일단 좀 관망하러 지난주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숨고르기 부분 나왔고, 그 와중에 상승을 이끈 종목군들은 저평가 종목군과 실적 기대감 부분이 있는 순환매의 움직임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코멘트 들으면서 7월 16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